나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 유치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 초등 4학년부터 엘리트 선수였고 중2까지 계속 축구를 했다. 하지만 마른 체형에 키만 큰 나는 늘 후보였다. 축구를 사랑했지만 늘 불안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물으셨다. 배구 해보지 않을래? 배구의 배자도 몰랐던 나는 중2 겨울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 남들보다 늦었기에 더 독하게 했다. 실패의 감정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다. 재미 없었다. 축구 1득점의 희열 발의 감각 투박한 경기, 배구 지속적인 득점과 팔의 감각 타이밍의 경기였다. 그래도 버텼다. 3개월 만에 경기 출전 3위, 그렇게 중학교를 마무리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자 운동은 더 힘들어졌다. 선배의 괴롭힘, 도망치는 친구들, 쌓여가는 회의감. 하지만 나는 남았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벽, 키의 한계. 내 키는 193cm, 일반인 기준으론 크지만 미들 포지션에선 작았다. 대학팀들 사이에서도 내 키는 항상 리스크였다. 결국 관심을 보였던 대학들도 다 떠났고 나는 당시 꼴찌팀 대학에 입학했다.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감독님, 어디 가서든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나는 대학교회가 미들이라는 내 포지션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높은 공격을 하는 포지션을 택했다. 코치도 없이 야간 자율 훈련. 친구 후배에게 공을 아무데나 던져달라고 하고 나는 그걸 때렸다. 반복도 반복. 결과는 팀 창단 첫 승, 준우승, 우승. 3학년 말 나는 또 도전했다. 교수님께 찾아가 요청을 드렸다. 지금 라이트로는 경쟁력 없어서 레프트 아니면 배구를 그만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허락하셨고 조건을 주셨다. 후배를 라이트로만 만들어 놔라. 그래서 후배를 도와서 실력을 향상시켜주고 나는 리시브와 공격 훈련을 반복했다. 결국 또 우승. 하지만 또 다른 위기. 학교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며 폐교가 결정됐다. 운동은 멈췄고 나는 멘붕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지금 운동할 수 있어? 프로구단 관계자의 전화였다. 그 말은 나에겐 희망 그 자체였다. 그렇게 다시 뛰게 되었고 배구부 전체가 중부대학교로 옮겨가고 우리는 우승했다. 그리고 나는 이 프로 선수가 되었다. 나는 프로 선수가 되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프로는 끝이 아니었다. 경쟁은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내 키는 여전히 작았고 리시브는 더 중요했다. 공격은 잘했지만 경기에 나서기 위해선 리시브가 전부였다. 프로팀 3팀을 돌고 결국 은퇴. 나는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배구판에 발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실패감, 좌절감,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유학생을 만났다. 이 친구는 정말 미친 듯이 배구를 했다. 그 서툰 동작 속에 담긴 진심을 봐버렸다. 이 친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가진 걸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식어버린 줄 알았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지금의 FAB를 만든 출발점이 되었다. 배구공을 다시 잡게 했다. 처음엔 내 체육관 하나 없었다. 서울 곳곳을 떠돌며 대관을 하고 짐 가방을 메고 이동하는 떠돌이 생활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나 하나 믿고 군말 없이 따라와 줬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다. 모든 체육관 문이 닫혔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나에게 배구를 해야 한다며 야외에서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야외 한강공원에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나갔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흙바닥에서 뒹굴었다.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최고였다. 그때 알았다. 체육관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리다. 하지만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결국 야외 수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생계가 막막해진 그때 내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대학 배구의 명문 경기대학교 배구부 수석 코치 자리였다. 아마추어 지도자를 하다가 엘리트 지도자를 하게 되었다. 그것도 타 학교 출신이 경기대학교 배구 코치를 하게 되었다. 엘리트 선수들을 지도하며 증명하고 싶었다. 내 방식이 내 배구가 통한다는 것을이다. 치열하게 3년을 보냈다. 화려한 코트 위에서 승리의 맛도 봤다. 하지만 내 눈은 자꾸만 화려한 주전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엘리트 세계는 냉정했다. 키가 작거나 실력이 조금만 부족해도 3년 내내 뒤에서 볼만 주어야 했다. 나는 그 친구들이 유독 눈에 밟혔다. 마치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포기하려던 녀석들을 붙잡았다. 야, 네오도 할 수 있어. 너가 할 수 있는 거부터 해봐. 패배감에 젖어있던 마인드부터 뜯어고쳤다. 남들 쉴 때 같이 땀 흘리며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발악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4학년이 되어 당당히 프로팀의 1라운드로 지명되던 그날, 그때 느낀 전율과 뿌듯함은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하지만 엘리트 현장에서 느낀 딜레마도 있었다.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기계처럼 살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엔 하기 싫음이 깔려 있었다. 실력은 좋은데 눈빛이 죽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마인드를 바꿔보자고 생각했다. 조금 바뀌는 선수도 있었고 그대로인 친구들도 있었다. 나 역시 지쳐갔다. 선수들과 붙어있다 보니 지도자로서의 살만 남고 인간 강쌤의 삶은 없었다. 점점 번아웃이 오기 시작했다. 그때 휴대폰 속 옛날 영상을 봤다. 비 맞으며 웃고 있는 FAB 학생들.
저 눈빛, 저 열정이 그리운 거구나. 실력은 부족해도 배구를 너무 사랑하는 학생들이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였다. 경기대를 나오며 결심했다. 행복하게 마음껏 배구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자고. 남들 눈엔 무모해 보였을지 모른다. 내가 배구 레슨을 시작했을 때 누가 돈 주고 배구를 배우냐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이 공간을 배구에 미친 사람들의 아지트로 만들겠다는 확신이었다. 그렇게 지금의 FAB 센터가 탄생했다. 눈치 보지 않고 비 맞지 않고 오직 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다. 경기에 못 나가는 선수의 마음, 벤치에서의 그 비참함과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말을 제일 싫어했다. 누군가는 나에게 말했다. 도울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 아니요, 틀렸다. 나는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고 했다.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낼 거였다.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했던 나를 일으켜 세운 배구였다. FAB 센터를 만들고 대표팀이 생기고 버스를 타고 대회를 다니는데 서울에서 대관을 했을 때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친구들은 첫 대회를 나갈 때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다. 나만큼이나 FAB에 애정이 있는 친구들이었다. 이 친구들은 이번 6월 달에 졸업을 한다. 25년도 마지막 대회를 나갔을 때 이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FAB가 9년 차가 되어가고 그 전에 졸업한 친구들이 아직도 나를 찾아온다. 나이가 20대 중반을 지나도 나를 찾아와준다. 그럴 때 정말 나는 그래도 이 친구들이 나와 배구할 때 행복했었구나. 나를 다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운 일이다. 10탄을 끝으로 강쌤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려 한다. 나와 선수들의 좌충구돌 성장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내가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그 리얼한 준비 과정을 앞으로 공개할 것이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이다.